어떤 걸 약속할 수 있으실지 이런 얘기는 처음에 문을 여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먼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부자연 후보께서 네.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그 여성 관련해서 그 비정규직 문제를 꼭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비정규직은 뭐 남녀 다 함께 포함되는 문제지만 특히 이 문제는 여성들이 더 수적으로도 많고 또 더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데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뭐 근로 조건이 힘들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인권과 정의의 문제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동일 노동을 하면서 서로 임금을 차별되게 받고 있을 때 그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 서신 분들로서는 단순히 뭐 임금이 적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또 손상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고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서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저도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국회에 가면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권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근데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워낙 우리 사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됐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선 이걸 한꺼번에 뭐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일단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고 그때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서 더 빨리 또 실질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이 있는지 좀 잘 찾아서 뒷받침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더 궁금하신 점은요.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재현 후보께서는 여성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 공약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라는. 글쎄요. 오늘 여기 와서 여성 공약을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만 따로 뭐 여성 공약을 좀 준비한 것은 없고 참 부끄럽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에는 정말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이 곤궁하고 또 특히 양국화 시내에 진행되면서 더 아주 그 고통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은 물론이고 이 맞벌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제 그런 현실을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얕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만 원 미만의 맞벌이 일자리에 되게 편중돼 있지 않은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뭔가 그 삶의 질을 갖고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돌봄 서비스는 물론이고 뭔가 좀 여성들이 일을 하되 좀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일을 시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이 우리가 복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공약 개발에 좀 더 힘쓰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오늘 보면
그 여성 안산 여성 희망연대에서 또 이렇게 여성 노동정책 질의서라든지 다양한 자료집도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지역사회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여성정책 개발에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이렇게 그 고통받는 서민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앉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 그 박주원 후보는 이런 여성 정책만큼은 꼭 실현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많은 또 지원도 해주고 1인당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우리 안산시 경우에는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정례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도적으로 더 확대하고 특히 다산을 하는 여성을 위해서 장려금 지급한다든가 교육비 혜택을 준다든가 그리고 직장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화시켜서 제도화한 후에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 4년 동안에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강성원 후보는 어떤 여성 네, 계십니까? 저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좀 재밌게 오늘 좀 토크쇼니까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강성원 후보님 네. 꼭 재밌으셔야 됩니다. 예, 태어난다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나는 여자든 남자든 다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결과 다시 진짜 여자로 좀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꼭 만들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고 제가 다시 여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런 여성 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옷도 여성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옷이 없어요. 이 노란색은 다 또 뺏겨버리고 그래서 등산복 상의를 갔는데 이거 하나 있으니까 입어라. 그래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 정책에 대한 선배님이 미래의 식견이 있지 않냐. 그래서 등산복 가게 사장님한테 김준 사장님이라 하는데 형님은 나한테 필히 여성 정책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듣고 제가 이걸 감사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항상 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또 소통과 나눔, 배려를 받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다시 태어난다면 여성으로 태어나겠다는 이런 각오까지 밝히셨습니다. 근데 강 후보님, 여성이 그런 색을 좋아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그렇죠. 정말 이게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는 것 같고 4월 11일 날 다들 이렇게 정말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성찬 후보는 여성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 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참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지 받고 고민 참 많이 했고요. 또 총선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2년 전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또 여성 정책 제가 책을 좀 몇 자를 봤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꼽았어요. 1인 1연금 제도, 개별 수급권을 발생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뭐냐면 현재는 배우자에 의해서 그 연금이 발생하는 파생적 그 연금 수급권을 현행 제도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은 그 배우자의 그 전업주부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현행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현재 연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혼했을 때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 1연금 제도로 이 제도를 바꿔야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입니다. 만약에 국회에 가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 조성찬이가 제안한 거니까 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